자유를 지출하면서 형제끼리 만날 수 있고 이산가족 생사하긴 자유왕래를 하자고 1972년 7.4 공공성명을 통해서 발표했던 그 자들이 오늘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사실. 돈 내놔라. 돈만 내놔라. 그럼 우리 핵무기 만들면서 너희들 만나주겠다.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한두 번 만나게 해주겠다. 이런 장난을 치는 악질 민족들. 이것이 어떻게 우리 민족입니까? 국군포로 데려오라. 내려보내라. 이것이 오늘 이 방송에 또 한 번의 주제가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혼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만은 이미 대북 정책이 실패가 아니고 성공하고 있는 단계에서 그 성공이 국군포로들 데려올 수 없는 정책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한번 묘안을 짜서 한번 눈을 감고 한번 퍼주더라도 국군포로들이 휴전선을 통해서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넘어올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지켜보고 싶다. 어느 미친놈은 항소천 한 마리를 끌고 평양에 가서 당 간부들 처먹으라고 몸보신하라고 잘 처먹고 성폭행을 하라고 처먹인 그런 사례들은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으로 국군포로들을 데려올 수 있는 전략이 없었던 그 무지의 국가정보원, 국방부, 너희놈들 눈에는 금고석에 들어앉아있는 국가 국방 예산 수천억 만지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는 너희들. 나는 30년간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언론을 통해서 지켜본 결과 박정희 이후 오늘 이 시간 국방부 인간들은 거의가 대체로 행패는 잡놈들이야. 잡놈들에 불과하다. 그런 평가를 하고 있다. 당신들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 건국이념, 헌법체계 그 가치들을 인정한다면 생명을 걸고 탈북자들을 동원해서라도 북한에 있는 국군포로들을 데려와야 될 것이 아닌가. 왜 못 데려오느냐. 도둑질 해쳐먹는 수법만 고도로 발달하고 해외에 나와서 언론인들을 사기, 모함,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는 이런 인간들, 너희들이 국가공무원들인가? 탈북자를 동원해서라도 그 많은 자금을 가지고 북한에 있는 탈북자들을 한 사람씩 데려오지 못하는 너희들은 대한민국 무궁화 금배지를 달고 있을 만한 자격이 없다. 나는 그렇게 간주한다. 국군포로 데려오라.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탈북자건 계집이건 술집년이건 어떤 연인이 간에 동원해서라도 데려오라. 데려오지 못할 때는 당신들은 또 한 번 장례식을 치르는 날이 있을 것이다. 정몽원, 노무현, 황장엽 그 세 사람을 살해한 국가정보원 관련자들, 방조자들, 교사범들, 김대중 때부터 북한에서 내려온 첩자들과 공작원들과 특수부대 요원들과 합작으로 운영했던 너희들이 황장엽, 노무현, 정몽원 세 사람 살해에 대해서 책임을 또 지라. 나는 그렇게 오늘 강조한다.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정면에서 모독하고 북한의 공산혁명 헌법보다도 우수한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의 기본 질서를 향유하겠다는 이 대한민국 이 선언문들을 우롱농락하고 있는 국방부 국가정보원들, 너희들은 반드시 김정일과 동시에 불벼락을 맞을 날이 있을 것으로 나는 감히 천명한다. 오늘 저는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장미꽃 매손이 정말 국화꽃, 노란꽃을 구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이 장미꽃들을 인물에 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무궁화 꽃을 던지고 싶은 심정이 있었다고 했는데 오늘은 이 장미꽃을 저 멀리 돌아오지 않는 달이 넘어 있는 우리 국군포로들 70, 80다 돼갈 그 노병들 강요에 의한 혼인신고를 했고 북한에서 아이를 낳고 가정이 되어 있을지 모를 있는 그분들을 우리는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장미꽃을 보냅니다. 여러분들이 갇혀 있었던 그 아오지 탄강
서울 구치소보다도 더 못한 그곳에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을 생활했던 여러분들, 국토 사수하라, 애국이다, 전장터에 나가라, 국가의 부름을 받고 달려나갔던 여러분들이 결국 배신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포로가 되고 한국으로, 서울로,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장미꽃을 통해서 0.1초만이라도 이안을 드리고 싶다. 그런 심정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장미꽃, 국군 포로 여러분, 6.25 전쟁 61주년을 맞는 오늘 이 시간, 민주통일신문 TV 방송 대표는 만나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얼굴들을 향해서 여생을 영능할 때까지, 운명할 때까지 그래도 편안히 계시라고 전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다음 정권에서, 이명박 정부가 끝난 다음 정권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을지,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그걸 기대한다. 기대 가능성이 있다. 그런 자신을 좀 갖고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는 이 장미꽃을 38선 2부 노스코리아에 던집니다. 풍선에서 떨어질 수 없는 이 장미꽃, 이것이 여러분들의 손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미국에서 통일신문 TV 방송 기자들이 이러한 장미꽃을 보내왔다는 사실만이라도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부연에서 백선엽 장군 강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6.25 영웅이다. 네, 봉 기자가 50년 전인가 10년 전인가 1년 전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6.25 전쟁 발발 원인, 그 책임은 그 당시 국방부 장성들에게 있다. 나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때 6.25 전쟁 발발하기 직전 박정희 대령이었습니까? 그분은 북한이 남침한다, 적정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린 바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대령이 북한의 남침을 판단하고 예상하고 이미 준비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잘난 군 장성들은 한 놈도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았다. 6.25 1월 밤 그날은 다 어디가 있었는지 술 처먹고 나자빠져 있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 3년 전쟁 결과 수백만 명이 썰어 죽고 피를 흘리고 죽어간 그 시체 위에서 전쟁, 전투 경험담을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는 이 군 장군들, 나는 가히 좋지 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전쟁 대비 유비무한 사전에 준비하지 못하고 당한 후에 사후 약방문도 아닌 그러한 전쟁 영웅담을 담고 있는 일부 서울 군 장성 출신들, 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무식했는가, 무지했는가를 질타한다. 북한이 남침하게 되는 그때의 그 상황을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방송 시청하는 교민 여러분들 좀 피곤하시겠고,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은 배기자 말이 좀 빠르다, 듣기 힘들다 하는 분도 계시고 한데, 하여튼 열악한 이 환경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950년 6.25 전쟁, 또 그 발발 원인도 다 계시겠죠. 전쟁 유도서도 있었다, 미국이 등등 말도 많았는데, 봉 기자 쭉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카이로 회담, 야타 회담, 포tsdam 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남북한이 분단됐지요. 그 분단이 될 때 미국이 조금 더 신경을 쓰더라면은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이후에 벌써 소련군들은 북한 땅에 상륙했습니다. 청진지역으로 8월 13일 날. 그러나 미군들은 약 25일 이후 9월 8일 날 서울, 제주도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그들이 모두가 점령군인지 해방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해방군이라 해야 되겠죠. 좌파들 친북 세력들은 미군들이
한국에 상륙한 것은 점령군이었다. 그렇게 질타했는데 어쨌든 간에 소련군보다도 약 25일 늦게 한반도에 들어온 미군들, 그들이 조금만 좀 빨리 들어왔더라면 평양 서울은 하나가 됐을 텐데 이들이 우리 민족의 분단이 영원히 고차가 된다는 것을 모르고 그 당시 어떻게 하든지 일장기를 뜯어내고 찢어내고 일본을 항복시키는 데만 해당이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문제를 생각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하지중장, 그 당시 미국 하지중장 24단, 7사단, 6사단들이 20보병 연대와 함께 제주도로 통해서 서울에 들어왔습니다. 그전에는 오키나와 필리핀에 주둔했던 그 미군들이 소련군이 북한을 점령하자 이제서 뒤늦게 달려온 우리 미군들, 어쨌든 신타 통기를 통해서 40년간 이상 남한의 통일은 신타 통기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던 그런 약타 회담이나 포잡 회담을 볼 때 우리 약소 민족이 당할 수밖에 없는 사실들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1948년 북한은 6.25전쟁 발발 2년 전부터서 국토 완정, 한반도를 통일시키자, 즉각 통일하자, 그러한 김일성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게 주시해야 됩니다. 전국적 범위에서의 한반도 통일을 핵책했던 선언했던 김일성 선언 이후에 바로 49년 3월달에는 모스크바를 방문하고 50년 초에는 모태동이를 만나고 김정일의 아버지 김일성은 소련, 중국을 동시 방문하면서 남한을 치겠다, 남한을 공격하겠다는 그런 군사 장비를 요청하여 결국 중국에서는 그 당시 조선족 우리 민간인들이 약 2만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2만 명이 북한으로 들어왔고 힘을 받은 김일성은 결국 1950년 3월달에 스탈린으로부터 오케이 사인을 받습니다. 또 5월달에는 모태동이가 전쟁 오케이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5일날 천일에 온 북한, 그 당시 미국 국무장관 에치선이 그런 선언을 했죠. 6.25 전쟁 일어나기 전 5월달 전입니다. 5개월 전입니다. 한국은, 코리아는 미국의 동아시아 방위선상에서 제외된다. 우리는 남한을 방해하지 않는다. 그런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몇몇 학자들이 남침 유도설, 미국이 남침 유도설을 남침 유도를 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해가 아직 안 갑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이 그 당시 8.25 해방 직후에 빨리빨리 서울에 들어왔더라면 평양도 우리가 함께 통일이 됐고 재통일이 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3.8선이 꺼졌다. 네. 또 6.25 전쟁은 그 당시 에치스 국무장관이 헛소리를 하는 바람에 전쟁에 가속화가 됐다. 이런 사실들을 생각해 볼 때 오늘 6.25를 맞는 오늘 우리들은 그동안 평화통일 3대 기본 원칙이다. 민족합, 민주통일 방안이다.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다.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다. 등등 별의별 민족을 전제한 통일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3단계 통일도 나왔습니다. 네, 동독, 서독은 민족끼리 내전을,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서독이 동독을 도와주면서 이산가족들을 만나고 자유왕래를 했습니다.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6.25 전쟁 같은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진족 피를 받은, 마직단의 피를 받은 그놈들 때문에 전쟁을, 그 참화를 우리는 경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네, 이런 사실들을 목도할 때 우리는 지금까지 북한이 개방을 한다면, 핵을 포기한다면 도와주겠다, 인센티브 주겠다, 이렇게까지 애교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체 말이 없습니다. 예, 체류탄, 헬멧, 방패, 네, 주민 소유를 막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북한에서는 중국에서 체류탄, 방파, 마기 장비들을 구입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죠. 거기다가 노동당 간부 국가안전부 보위부의
간부 한 사람